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경매 사건은 2018타경 104,906호 경남 창원시 남양동에 있는 상남 동성 아파트입니다. 창원의 아파트 시장이 그간 어떻게 또 변화됐는지, 주변 낙찰가율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현재 호가하고 있는 매도 호가는 어떤지, 뭐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창원시장을 좀 더 다시 한번 분석해보자, 그런 뜻에서 창원에 있는 아파트를 수업하겠습니다. 네, 창원지방법원 본원 사건입니다. 이 물건은 아파트입니다. 네, 아파트고 전용면적 25.7평입니다. 25.7평, 소위 말하는 32평, 33평 아파트죠. 대지권 11.3평이고 늘 제가 한 번씩 강조하는 토지 건물 일괄 매각. 토지 건물 일괄 매각만 일단은 낙찰가 계산을 위한 수업, 어떤 이러한 사고 방식으로 경매 물건을 분석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수업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 물건만 선택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손을 댄다는 건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과 이해, 지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금 짧은 수업 시간에 온라인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런 특수한 권리 관계에서 특수한 지점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물건은 오프라인 수업에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온라인에서는 일단 경매는 이렇게 바라봐야 되고 이렇게 분석한다,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일단 토지 일괄 매각인 물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특별히 낙찰 이후에 저 부분 토지와 건물 소유권 가지고 싸워야 될 일은 없다, 일단 그것만큼은 피해갈 수 있다 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한 겁니다. 사건 접수는 2018년 7월 30일 진행을 했고 1년까지는 안 되고 보자, 한 5개월, 한 9개월 정도, 9개월 2월 달이니까 6개월, 한 8개월 정도 만에 1차 진행을 했습니다. 8개월 정도면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아마 진행한 사건인 것 같고, 특수한 권리 관계자에 의해서 경매 사건이 좀 지연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보시다시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현대캐피탈, 채권자가 캐피탈, 현대캐피탈. 일단 경매 물건이라는 것 자체가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왔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과정에 의해서 좀 나빠졌느냐, 아주 특수하게 사업을 하다가 나빠졌느냐, 이런 것들은 채권자 이름을 보면 짐작할 수 있고, 명도하기 위해서 접촉했을 때 그 채권자가 어떠한 상태일 것인가를 약간은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채권자에 관한 정보입니다. 감정가는 2억 900만원, 그리고 현재 64%까지 유찰됐죠. 3월달, 그리고 지금 4월달 이제 입찰이 진행되는 겁니다. 4월 11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저가 1억 3,376만원 진행합니다. 아파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긴 아파트냐? 그냥 전형적인 지나가다가 많이 볼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출입문이고, 출입문에 경매 안내문을 게시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지도, 그리고 방향, 약간 동향으로 거의 남향에 가까운 이게 남향 방향이니까 거의 남향에 가까운 집입니다. 물건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층은 어떻게 되고, 물건에 대한 설명. 15층 중에 6층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6층, 그리고 가장 끝 라인 집입니다. 사용 승인은 1990년에 사용 승인이 됐다면 지금 2019년이니까 29년 정도 됐죠. 29년.
29년이니까 이제 노후 아파트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방 3칸, 그리고 욕실 2개, 주방, 그리고 발코니가 있다. 그리고 토지 감정과 건물 감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주변에 초등학교, 그리고 단지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상태다, 뭐 이런 도로 상태는 어떠하다,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 진행 과정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9개월 정도, 8개월 정도 걸린 사건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없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등기소에 등기 필증 제출. 자, 경매 개시됐습니다. 자, 채권자. 채권자 현대캐피탈일 겁니다. 보증서 제출. 가압류권자 채권계산서 제출. 감정 평가됐고, 그리고 채권자 보증서, 감정인 감정서 제출. 그리고 현황조사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었고요. 부동산 현황조사서 제출, 그리고 교부권자의 교부청구서, 가압류권자의 권리신고, 배당 요구, 집행관의 기일입찰조사서. 아무런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진행했고, 시간은 8개월 정도 소요돼서 지금 이제 경매에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누가 점유하는지,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는 어떠한지, 자, 그것을 확인하고 예상 낙찰가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는 낙찰받은 이후에 낙찰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문제는 낙찰가를 계산하고 입찰을 준비할 때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건 보증금을 받아나가는 세입자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좋은 건 명도 대상자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경우, 변수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누가 거주하는지, 사람은 살고 있는데 누가 거주하는지 명도 대상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시간은 좀 더 소요되고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게, 저는 아예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은 들어있는데 사람은 없는 그런 경우가 가장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채무자, 소유자 점유라고 현황조사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채무자, 소유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볼 거 없죠? 아주 간단한 권리관계죠. 한번 등기부 등본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매매를 했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매매를 했고, 당시 거래가액 2억 7,700만 원. 시세가 좀 잘 나갈 때 샀습니다. 그리고 현대캐피탈에 대출 받았습니다. 대출 받고, 근데 이제 그 뒤에 삼성카드, 이제 카드 값도 못 갚은 거죠. 저축은행, 이제 고금리에 대출도 받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자를 못 낸 것 같습니다. 이자를 내지 않으니까 현대캐피탈, 요즘 3개월만 이자 연체되면 바로 경매 진행하기 위해서 은행에서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절차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과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러한 권리관계의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다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은 무엇이 있을까? 등기상에 인수사항은 없었습니다. 현대캐피탈 말소 기준권리 첫 번째 근저당 이후에 모든 등기는 말소됩니다.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세입자도 없으니까 권리상의 하자도 없습니다. 다만 채무 상태가 나쁜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는 연체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비 연체 금액이 크면 명도할 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돈 때문에, 돈과 그리고 명도해야 될 날짜를 가지고 씨름하는데, 그때 관리비가 이사비보다 더 많이 연체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굉장히 힘들죠. 대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관리비 연체 금액, 그리고
어느 정도 연체됐는지 기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과금 관리비 별도인지 아닌지 관리실을 확인하시고, 벌금이나 뭐 체납금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채무자, 소유, 뭐 점유자에 대한 내용도 해당조사서에 없습니다. 소유자가 살고 있습니다. 명도 계획.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입니다. 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소유권자를 대상으로, 전 소유권자를 대상으로 인도 명령을 해서 명도하시고, 협의를 하시는 게 최선이겠죠. 잔금 납부 1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될 건데, 협의를 잘 하면 1개월 만에 됩니다. 그리고 잘 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해야 되고, 한다면 3개월 이상은 잡으셔야 될 겁니다. 강제 집행한다면 300에서 400 정도 예상되고, 그렇다면 강제 집행료의 한 가격인 한 300만 원 이하에서 협의가 된다면 무조건 주시고 이사 내보내는 게 최선입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낙찰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이사 비용 정도밖에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물건의 가치를 분석하고 그리고 예상 낙찰가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매물 보겠습니다. 시장 매물 현장에서 남양 뭐 동성 아파트라고 나와 있다 뭐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자, 이 아파트 동평형대 물건 전용 면적 84 3개가 있었습니다. 1억 9,500 그리고 1억 9,500 이하에서도 가능하겠다. 자, 이게 층이 같죠? 같은 매물입니다. 즉 1억 9,500 이하에서 가능하다. 깎아줄 수도 있다. 자, 우리가 같은 6층 2억입니다. 이거 볼 필요 없겠죠? 1억 9,500 우리보다 더 좋은 층에도 불구하고 1억 9,500 그렇다면 실거래가 한번 보겠습니다. 더 중요합니다. 실거래가 올해는 없었고, 그래서 작년 걸 보니까 여기 2억이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자, 이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2억을 호가하고 있는 거고, 그전에는 1억 8천도 있었습니다. 1억 8,300, 1억 8,500. 지금 현재 정말 괜찮은 물건인데 1억 9,500에 1억 9,500에 그 이하에서 또 거래가 가능하겠다라고 중개사가 지금 광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6층이기 때문에 1억 9천 정도면 충분히 계약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실제 거래는 1억 8천에서 8,500 사이에 됐었습니다. 2억 원이 있지만 그것은 정말 수리가 잘 되거나 정말 인기 있는 매수자들한테 인기 있는 뭔가 장점을 가졌기 때문에 2억에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경매에 나온 물건은 그렇게 관리가 잘 되었다거나 올 수리가 되었다거나 그렇게 가정하고 경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기본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본 집에 대한 거래 가치를 이 집의 가치라고 보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1억 8,500이 상한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이에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인근 낙찰 사례 뭐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비슷한 평형대 아파트 2개, 가격대와 평형대가 비슷한 걸 2개 뽑아봤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성원 1차 2개가 있습니다. 전용 면적 25.7평이었고 91년도 우리 90년대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건축되어진 6층, 2층 방향은 비슷합니다. 남동향이고. 자, 여기서 좀 다른 건 우리는 3차 진행 중입니다. 3차 진행 중인데 이 물건들은 2차에서 낙찰이 됐다라는 거죠. 2차에서 언제? 최근입니다. 2019년 3월 21일과 11일. 그때 경쟁률은 1대1과 2대1이었습니다. 1대1과 2대1. 최근에 이웃에 있는 비슷한 아파트가 2차에서 아주 낮은 경쟁률로 정말 필요한 실거주자들만 들어갈 상황 정도의 경쟁률에서 낙찰이 되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시장에서 이런 수요자는 있긴 있다. 있는데 2차 정도에서는 경매이익이 날 듯 말 듯 아주 애매한 가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들어가기 쉽지 않은 가격인데 성원 아파트는 둘 다 최근에 그렇게 낙찰됐다. 우리는 3차까지 떨어졌다는 것. 이 대기 수요자들이 많이 지켜볼 가능성이 있고 가격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까지 끌어모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쟁률로 낙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낙찰이 된다면 이 아이들처럼 2차 가격 부근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감정가 2억 300 그리고 1억 9,3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랬고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즉 거래 가능 가격 대비 낙찰가는 91.02, 91.18 아주 비슷하게 낙찰된 거죠. 자, 이것을 가중 평균 구하면 91.09 되고 매도가는 1억 8천 하한가를 적용하니까 예상되는 낙찰가는 1억 6,296만 원 정도. 1억 6,300이죠. 1억 6,300 정도. 300 정도에 가능하겠다. 그리고 이제 상한가 적용해봐야죠. 상한가 적용하니까 1억 6,750. 즉, 1억 6,300. 1억 300에서 1억 6,750. 이 사이에 낙찰 금액이 나올 것이다. 이쯤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높겠죠. 취득세는 1.1%. 그렇게 했을 때 예상되는 비용 총 계산은 1억 6,500 중간 가격 넣어볼게요. 자, 취득세, 그리고 국민주택채권, 등기비용, 수수료. 수수료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 컨설팅 자료라서 수수료 없고, 이사비용. 자, 요거는 꼭 염두에 두시고 입찰가를 계산하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1억 7천에 정리가 된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인근에 이런 유사한 물건을 찾는 사람이 최근에 입찰에 참여해서 1대1, 2대1 경쟁률로 낙찰이 됐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2대1 경쟁률일 때 떨어진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